벌써 5번의 수술을 했건만 더는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세포는 이제 그의 남은 반쪽 얼굴마저 가져가려 한다. 41살 상훈 씨에겐 암에게 빼앗긴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서울의 한 두경부 암센터. 상훈 씨는 상경하자마자 입원부터 했다. 지방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선뜻 수술을 장담하지 못했다. 그에겐 이 병원이 마지막 희망이다. 콧속은 물론 입 안에도 암이 들어찼다. 게다가 오른쪽 눈과 눈 주위까지 침범. 그의 눈은 제자리를 잃고 실명한 상태다. 암은 상훈 씨의 얼굴 그 절반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상훈 씨는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며 땀 흘려 일했고 결혼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도 꾸렸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강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경부 암센터장인 노영수 교수도 놀랄 만큼 심각한 상태의 암 환자가 됐다. 이전에 2006년도에는 검사 안 했죠. 2003년도인가 한번 쇄골 전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검사한 적 있고. 걸려서 2004년도? 예, 이 정도가 4년 전 아니었어요. 걸려서 물 마셔야 되니까. 절제가 불가능하진 않은데 절제가 되더라도 그 암만 우리가 저 얼굴을 잘 재건을 한다 하더라도 안면 기형은 상당 부분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피가 많이 나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패션 그냥 리무브. 상훈 씨의 수술 여부를 놓고 의료진은 고민에 빠졌다. 반대쪽 맥스라에 쌓여있는 수술방 들어가서 작년 타 병원에서 종양 제거를 실시했지만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과다출혈로 중도 포기해야 했다. 그만큼 상훈 씨의 종양은 크고 위험하다. 이게 아마 총이 성향난포성 암이란 주로 타액선에 주로 생기는 종양입니다. 타액선의 두 번째로 흔한 종양이고 분비선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침샘뿐만 아니라 비강이나 부비강이나 구강 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지막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CT는 2006년 1월 달에 타 병원에서 찍은 CT 소견을 보면 아마도 처음에 생긴 장소는 경국에 우리 상악에 치아가 난 뼈가 있는 부분은 경국에서 생긴 암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1998년 입천장에 작은 혹으로 시작된 상훈 씨의 선양난포성 암은 현재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청각, 후각 기능을 관장하는 측두엽까지 침투해 있다. 또한 윗몸과 윗턱뼈 전체는 물론 양쪽 코와 부비동 그리고 오른쪽 눈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다. 우선 의료진은 상훈 씨의 상태를 정밀 검사해 보기로 했다. 5번째 수술이 실패한 후 꼭 1년 만에 받는 CT 검사다. 수술을 향한 상훈 씨의 6번째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식사 시간.
매 끼니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이 병을 얻고부터 생긴 상훈 씨만의 식사법이다. 어머니는 그런 상훈 씨가 늘 마음에 걸린다. 잘하겠다. 그거 먹어. 그냥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니까. 목이 걸리면 큰일 났다. 요즘 입으로 숨 쉬는데. 내 먹. 입천장, 잇몸, 치아까지 암이 퍼진 상태라 음식을 씹을 수 없다. 시금치도 안 씹기세요? 드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네요. 그냥 살끼리. 입안에 암이 자라다 보니 양치질도 할 수 없다. 매번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구어 냄새를 없애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박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사실 간단하다.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야 옥상은 왜요? 다른 사람도 세대 들어가고 서로 숨을 못 쉬니까 입에서 냄새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상훈 씨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졌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자니 느는 건 잠뿐이다. 또 잔다. 특급한 때는 잠을 못 자는 잠이 그렇게 오는. 낮잠이라고는 모를 정도로 참 바지런했는데 이럴 때 어머니는 아들이 낯설다. 달라진 얼굴만큼이나 딴 사람이 됐다. 건강만 뭐 걱정도 안 했는데. 아이고 가슴이 뭉이 들어. 그전에는 건강하셨었어요? 감기 한 번 안 들고 잘 먹고 뭐 그렇게는 이 아프다는 걸 몰랐지. 이 병이 이래 나고부터 아이고 아프지 말아야 돼 지금. 가족 식구들이 다 건강이 제일인 줄 이제 알았다. 싸우고 여태 몰라. 지금의 얼굴은 상훈 씨가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암이란 불청객이 만들어 놓은 얼굴이다. 지난 10년 동안 5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했지만 암은 매번 재발했고 더 강해져만 갔다.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삼켜버린 암과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 자신과 상훈 씨는 지금 싸우고 있다. 원래 안경을 좀 쓰셨었나요? CT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안경 쓰면 상훈 씨를 급히 호출한 곳은 안과다. 암이 퍼져 이미 실명한 오른쪽 눈은 수술을 할 경우 적출하게 된다. 많이 부실 텐데. 아니 보세요 뭐. 문제는 아직 1.0의 시력을 갖고 있는 왼쪽 눈. 만약 전이가 됐다면 상훈 씨는 양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왼쪽 눈에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주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데 그 뼈는 이제 이 안쪽 뼈, 아래쪽 뼈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뼈가 이 나쁜 조직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침범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이 안와 그러니까 눈을 싸고
그러니까 눈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도 침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종양이 반대쪽 눈에도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명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 눈까지 지금 보이는 쪽 눈까지 다 제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큰 종양이 있어서 이걸 눌러서 시신경 유두가 이렇게 쭉 부어 있는지 그거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급한 거는 빨리 이제 종양을 제거를 하고 예. 레이저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왼쪽 눈으로 같이 공식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안구 자체도 100% 지금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어머니께 결과는 암담했다. 건성한 아직 시력은 정상이지만 눈을 싸고 있는 뼈에 암이 전이가 된 상황. 망막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년 새 왼쪽 눈까지 침범했다면 다른 장기도 안전할 수는 없다. 원격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PET-CT 촬영에 들어갔다. 상훈 씨의 병은 오래 앓으면 폐나 뼈로 전이가 잘 된다. 최악의 경우 얼굴은 물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원격 전이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상훈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 통화였다. 아들, 아빠 많이 아픈지 호해줘. 그래, 그러면 아빠가 잘 아프지. 흘려야지. 아빠 어디 아픈지 물어보고. 마음이 아프지. 현수를 못 봤어. 현수 보고, 아빠 보고 싶나? 할머니는? 어? 현수 좀 울고 싶어. 물어봐라, 뭐. 아빠는 현수 우는 거 보고 싶다. 어? 현수는 올해 11살. 뭐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상훈 씨의 아들이다. 손자야라고. 병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산 집에는 현수와 4살 터울의 누나뿐이다. 어? 아직 안 먹었어. 밥 먹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는 중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다. 어머니마저 병간호 때문에 올라와 있으니 집에 둘만 있는 남매가 늘 걱정이다. 자, 그래 나가봐야지. 어?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 애들이 저기 신체 잘해줘야지. 그 시간 저기라. 그래 하나를 겪었다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까 하는 좋겠지. 내 몸이 저러니까 가족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고마 등한시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저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좀 속상하셨어요? 네. 아프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 아들하고도 정이 있고 그랬는데 저 댁한테도 잘 했는데 지금은 멀어지는 것 같아. 에이, 자. 앞으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아이고, 좋은 날 있겠지. 뭐. 했던 날 있겠지. 잘 해야지. 뭐냐. 어허. 10여 년이란 긴 투병 생활 동안 상훈 씨는 얼굴만 잃은 게 아니다. 제 식구 살뜰히 챙기는 가장의 모습도 든든한 장남의 모습도 잃어버렸다. 상훈 씨는 저녁 내내 창밖만 보고 섰다.
오늘은 또 한 번의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날이다. 암은 이제 남은 왼쪽 눈마저 빼앗고 다른 장기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말이다. 어떠신데요? 나랑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가서 나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모자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려주니까 이번 제가 마지막에 했을 것 같아. 그 밤 상훈 씨는 병원을 나왔다. 얼굴 종양 제거 수술을 하려면 원격 전이가 없어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2, 3일 여유가 있다. 집에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외출 허가를 얻었다.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집에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네 식구 탈란했던 보금자리. 중국에 가 있는 아내 대신 집안일은 중학생 딸아이의 몫이 됐다. 현수가 곧잘 누나를 거둔다. 아침을 준비했는데 상원 씨가 꿈쩍을 않는다. 취직에는 나는 TV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밥상엔 남매뿐이다. 상훈 씨가 아프면서 남매는 곁에서 늘 챙겨주던 다정한 아빠를 잃어버렸다. 현수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운동 가기, 운동하기? 네. 어떤 운동? 농구. 농구? 현수 농구 잘해요? 네. 현수의 바람과 달리 상훈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무엇으로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창문마다 커튼을 쳐 한낮에도 방 안을 어둡게 해놨다. 이토록 누추해져 버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차마 아이들에게 보일 수 없어 그는 방문을 열지 않는다. 41살의 상훈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됐다. 이런이 아버진 오늘도 고물을 줍는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아버지. 삼남매 공부시키고 출가시킨 살림미처는 40년 동안 터잡고 지킨 이 고물상에서 나왔다. 얼마 전 허리까지 다쳐 거동이 불편하지만 아버진 일손을 놓을 수 없다. 큰아들이 쓰러진 지 벌써 10여 년. 불어난 병원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마음에 꼭 참고 나는 다 이제는 뭐 요번에 수술해가지고 기회는 따라 완쾌되면 이제 내야 살만 올면은 살겠노 막 그걸로 막 행복한데 수술해가 잘 되나 못 되나 그게 걱정이지. 참, 나는 놀이가 좀 편할 줄 알았지만은 큰 욕심 부린 적도 없다. 그저 자식 무탈한 걸 낙으로 삼고 살았건만 늙은 아비의 아픈 손가락은 좀처럼 낫질 않는다. 약품 상자를 뒤져 안대를 찾아냈다. 그가 안대를 하는 건 외출 준비다.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치료 다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기다려 그래. 저 내일 또 마찬가지 그래. 이게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 끝이 뭐 욕을 해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의사도 지 목숨을 걸고 누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좋다 하자 이래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그냥 항상 그렇죠. 수술하고 뭐 괜찮기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죽는 걸 위해서는 옛날에 살아갈 수 없어요. 두렵지 않아. 죽는 걸 위해서는. 그거는 다 내가지 그걸로 다 맞을 거니까. 죽는 걸 두려움을 느끼지. 귀신이 뒤에 와서 바로 뒤있잖아.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승부를 내셔야 되잖아요. 이기셔야 되고. 그런 근데 마음. 과연 그게 가능할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6번째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돈 욕심이 왜 있어? 매번 수술에 희망을 걸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엔 과연 암에게 빼앗긴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상훈 씨는 암과의 지리한 싸움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영수 교수의 호출이다. 원격 전이 검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원격 전이는 없어요. 뭐 희한할 정도로. 보통은 지금 아드님이 앓고 있는 그 병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 되게 폐나 뼈의 전이가 잘 가는 운이 좋다고 하셔야 돼요. 수술을 못자 수술을 잘 뭐라고? 되겠죠. 교수님은 믿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뭐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저 안 내려오는 것도 나쁜 얘기 될까봐. 예.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좋은 소식이라고. 예. 잘 좋은 소식 예예. 행동관 환자가 제일 힘들 거고. 다행히 암은 전이되지 않았고 수술도 가능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환자복도 안 갈아입고 어머니가 오길 기다린 상훈 씨. 그 어제 검사한 거 그거 좋단다. 다른 데도 지원이 안 되고. 교수님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죠. 왜 안 가셔서 들었어요? 같이 가시지. 안 좋으신 소식이 가서 안 가셨어.
다른데 전이 안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거 좋지. 직접 가서 들으시지. 내가 들으면 재수 없죠. 상훈 씨의 수술이 결정되자 두경부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세개과의 의료진이 수집됐다. 땡기다가 IC에 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 같네요. 밑에서 우리가 묶기라도 하니까 안 되면 IC에는 4개에서 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잘못해 터지면 문제 크시잖아요. 이상적으로는 저걸 당겨가지고 그냥 아트를 잡고 들어가면 제일 마음이 편한데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봐서는. 맥실라 디펙트는 워낙 부피가 크고 혈관이 많은 종양이라 수술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출혈이다. 입시가 많이 남아서 그 한쪽 뇌경 동맥에서 눈으로 가는 큰 동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종양 쪽으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 눈으로 가는 동맥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뇌경 동맥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파열되면 그 머리 쪽에서는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혈관 조영술이 시행됐다. 수술 시 과다 출혈을 막기 위해 하지 동맥으로 카테타라는 가늘고 긴 관을 종양을 감싸고 있는 혈관에 삽입하게 된다. 이때 카테타를 통해 조영제를 혈관마다 공급하게 되는데 조영제가 혈관에 협착, 일시적으로 혈관을 막아놓음으로써 출혈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종양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오른쪽 왼쪽 얼굴을 다 지금 침범을 했고 그리고 지금 뇌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하고 얼굴 혈관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 쪽으로 종양 쪽으로 가는 혈관만 막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뇌 쪽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조금 결국은 100% 다 막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수술할 때 출혈 감소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혈관 조영술을 무사히 마치고 수술을 위한 큰 고비를 넘긴 상훈 씨. 마침내 수술의 날이 밝았다. 줄을 코로 넣어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처음에 들어갈 때 우선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콧줄을 삽입해야 한다. 뱉어내면은 힘들어. 고개 이렇게 당기시고 턱 당기시고 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당기셔야 돼. 수술 후에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코를 통해 호스를 위까지 내려보내야 하는데 빼시면 안 돼 고개. 콧줄을 삼키기가 쉽지 않다. 고개 빼면 안 되고 뒤로 당기시고 이만도 안 돼. 뱉지 마시고 고개 뒤로 빼면 안 돼. 삼켜보세요. 설상가상 코 안엔 종양이 차 있어 콧줄이 들어갈 공간도 좁다.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이 밀려든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 삼키세요. 뱉어내시면 안 돼. 뱉어내면 안 되고 큰 침 삼켜보세요. 큰 침. 이 콧줄이 아니면 상훈 씨는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수술로 암이 퍼진 입천장, 윗몸, 치아를 다 제거하기 때문이다. 씹지 못해 삼킬지언정 입으로 먹던 평범함을 잃게 될 것이다. 얼마나 더 잃어야 이 기나긴 아픔이 끝나는 것일까? 지난 10년 세월, 그동안 상훈 씨와 가족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제 암이 갈라놓은 두 얼굴이 아닌 자신만의 얼굴을 갖고 싶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게요. 쉬겠어요. 수술 잘 받고 나와. 같이 가셔야 된다고. 잘 된다 하니 걱정하지 마고. 어머니를 뒤로 하고 상훈 씨는 수술실로 들어섰다. 오전 8시 상훈 씨의 6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첫 수술팀은 신경외과다. 우선 머리뼈를 잘라 드러낸 후 전두엽과 축두엽에 자리 잡은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특두엽은 청각과 후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을 경우 수술 후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 두개 강뇌로 퍼진 종양은 12시간 만에 모두 안전하게 제거됐다. 두 개 강 저 머리 속에 있는 종양은 거의 다 제거됐고 저 남은 부위는 그 두 개 강과 연결된 종양 일부하고 얼굴에 남은 종양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 남은 종양을 다 제거하면 될 것상이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것은 두경부 외과 노영수 교수다. 현재 상훈 씨는 오른쪽 안구 전체는 물론 위턱뼈인 상악골, 윗몸과 치아, 코와 부비 등 얼굴 전면에 걸쳐 종양이 퍼져 있는 상태다. 암덩이로 변한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고 얼굴 전체에 퍼진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출혈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혈관 조영술을 통해 미리 혈관을 막았지만 부피가 크고 혈관이 많은 종양이라 출혈을 피할 길이 없다. 병변 쪽 뒤에서 이제 저희가 상악골을 다 절제하는데 상악골이 거의 녹아서 없으니까 상악골 뒤에 이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을 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출혈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같은 시각 수술실 밖에선 초조한 기다림이 계속됐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하루를 넘어서고 있다. 종양과 혈관을 분리하면서 발생한 출혈로 수술장은 초긴장 상태. 안 되잖아. 촌각을 다투는 혈전 끝에 지난 10년간 그를 괴롭힌 거대한 종양이 떨어져 나왔다. 두경부 외과의 수술은 8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금 신경외과에서 한 부위는 대충 없어진 부위가 아마 이 부위 정도는 뼈가 다 파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위 정도의 뇌가 없어졌고 저희가 안면골이 녹아 있는 건 이만큼이 녹아 있었죠. 거의 없었으니까. 저희가 수술을 한 건 여기서 관골이라고 관골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뼈가 이 정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안골을 이 뒤에서 결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 관돌기라고 그래서 이 관돌기를 치고 상악골을 저 디저브에 쳐서 나와서 쳤고, 그다음에 반대편은 상악골을 뒤쪽으로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광고를 여기서 쳐서 안화 합역하고 이 비골 일부는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악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은 성형외과 수술이다. 먼저 등쪽 근육인 광배근에서 피부와 혈관, 신경을 함께 떼어낸 후 이 광배근 피판을 종양 제거 후 생긴 피부 손상 부위에 이식하게 되는데 내려놔. 긴급 상황이다. 피판과 연결할 혈관이 응고되기 시작한 것. 아 왜는 이게 잘랐다가 또 안 통하면 어떡하냐? 빨리빨리 준비해. 카메라.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이니? 근데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왜 이 환자는 또 뒤로 빠져? 두경부외과 노영수 교수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리에서 혈관 이식을 준비하는 동안 목에서도 혈관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저봐. 시키는 거기 왜 다 있어? 이거 봐요. 그 옆에 사이에 싸서 있는데 왜? 거기까지 와? 그럼 되지. 다행히 혈관을 찾았다. 문제는 혈관 굵기. 일단 나봐. 몇 빠져? 잠깐. 충분해. 이제 다 빼봐. 너무 작다 말이야. 이게 위로. 튀긴. 됐어. 조금 있어. 이식할 피판의 혈관과 비슷한 굵기의 혈관을 찾았다. 예, 리도킨 있어요. 난 시각은 다음 날 오후 7시. 비로소 35시간의 사투. 그 긴 기다림이 끝이 났다. 반짝반짝하지. 35시간의 대수술을 견디고 상훈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단 좀 체온이 떨어지셨는데 조금 있으시면 이제 체온 올라가실 거예요. 손도 싸움이었다. 어머니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용케 이겨낸 아들이 장하고 대견스럽다. 남들처럼 평범해지기 위해 꼬박 10년을 기다린 아들이다. 괜찮아 이제. 상훈 씨는 실로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맞이했다. 수술 후 3일째. 상훈 씨는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을 하고 수시로 폐나 기관지의 가래를 뽑아줄 때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눈 떠봐 이제. 잘 보이죠 이제. 다 보이죠 이제. 깨끗하게 잘 보이죠. 드레싱이 이어졌다. 현재 오른쪽 안구를 적출한 부위에는 광백은 피판을 이식해 메꿔놓았다. 이식한 부위가 붓거나 혈관이 막히진 않는지, 감염, 뇌출혈 같은 수술 합병증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수술 후 찍은 CT 검사 결과 뇌와 얼굴 전체에 퍼져있던 종양은 거의 제거된 상태다. 급성기 걱정했던 출혈은 일단 조금 이제 고비를 넘친 거고, 그다음에 이 얼굴을 성형해놓은 피판의 생존이 3, 4일이 되게 고비. 그거만 넘기면 되게 이제 피판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넘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감염하고 폐렴인데 본인이 지금 아직은 호흡기를 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가래를 뱉거나 이거 못하니까 이제 폐렴이 잘 생길 수 있고, 나머지는 청산 감염이죠. 청사 잘 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나이가 젊으시고 세력도 좋으셔서 글쎄요, 뭐 큰 합병증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원 씨가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운동이었다. 암으로 잃었던 것들을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는 그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왔다. 현수 왔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 먼 길을 달려왔는데 막상 보니 눈물부터 나는 현수다. 달라진, 그래서 조금은 낯선 아빠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원 씨는 그동안 표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적어내려갔다. 암에게 빼앗긴 얼굴만 쳐다보느라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상원 씨는 현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암과 싸운 당당한 아빠의 얼굴을. 머지않아 상원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힘들지라도 포기란 없다. 그에겐 아빠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